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란지붕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보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끈 박정희 대통령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자리 잡고 있는 기념관은 대중교통과 자차를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는 거리가 조금 있지만 6호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버스로 환승하면 10분 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차 면수가 많지는 않지만 주차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으며 바로 앞에 월드컵 공원과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는 맛집도 많아 가족들과 주말에 방문해도 될 만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념관 내부에는 어깨동무 키즈 카페와 어린이 도서관도 있어 영유아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각하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생각날 때 구미에 있는 생가를 방문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아쉬운 대로 이곳을 방문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그의 정치 활동 그리고 그가 이끈 한국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념관으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로비는 당시 청와대 분위기를 연출하여 대통령과 관람객이 만나는 기억의 공간으로 표현하였으며 전면의 상징 조형물은 에너지의 근원인 빛과 생명의 원천인 물이 만나 태극을 잉태하는 순간을 연출하였습니다. 태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새겨져 있고 흐르는 물은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대통령의 땀과 눈물을 표현하였습니다. 제1전시실, 첫 번째 전시실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의 성장 과정과 초기 경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구미보통학교와 대구사범학교를 거쳐 문경국립보통학교 교사 시절에 이르기까지 청년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과 기억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연출하였으며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의 활동상과 제5대 대통령으로 민족중흥의 길에 나섰던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 상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면 상모리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박정희 대통령. 구미의 명산 금오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상모리는 1910년대 당시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가난한 농촌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1917년 11월 14일)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 대통령은 소년 시절 또래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대추방망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야무지고 통솔력 있는 당찬 소년이었습니다. 대구사범학교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나팔의 1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나팔을 잘 불었습니다. 문경보통학교 교사 시절에는 마을 청년들을 모아 악단을 만든 뒤 출장 공연까지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나팔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친구 같은 존재였고 퍼져나가는 나팔 소리와 함께 가슴속 깊이 품고 있던 군인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새로운 국가 건설에 나선 박정희 대통령.
5.16 혁명에 성공한 군부는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바꾸고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기획원 설치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1961년 5월부터 제3공화국에 들어서 1963년 12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경제 발전과 산업화 그리고 수출 진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시게 되는데 앞으로 혁명과 완수와 우리나라 국가 재건 사업을 위해서 커다란 성공의 길을 이뤄가지 않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전시실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해외 인력 수출 1호인 파독광부 간호사들에 대한 애환과 가치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수출 100억 불 달성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중화학공업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운동, 국가의 부흥과 발전의 원동력인 과학기술, 북한의 도발과 자주국방, 건군 이후 최초의 해외 파병인 베트남 파병과 한미동맹 등 민족중흥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과 자본은 한정되어 있고 높은 실업률은 빈곤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탈피하여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개발 계획이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이에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 경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도된 계획이었고 빈곤에 대한 숙명론이나 체념에서 벗어나 자율적 의지에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의 시작이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이러한 독일 국민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진 필연적인 결과요 업적이라는 것을 나는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모든 기적은 바로 노력의 결과 자체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전후 폐허 위에서 다시 복지국가를 건설한 독일,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를 실질적으로 이룩하고 통일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독일을 우리는 다만 두려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빨리 독일의 국가 건설의 교훈을 본받아서 실천에 옮기고 모든 종래의 수원태세를 계획하여 국제협력에 의한 경제 건설을 더욱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심해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도민 여러분, 이 우람한 방조제와 호수는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불철주야 산을 깎고 바다를 막아 쌓아올린 땀의 결정이며 국토 개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우렁찬 계가입니다. 수출 선진국을 향한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수출 진흥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주로 경공업 중심의 경제발전에 주력하였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잘 살 수 있으려면 결국 중화학공업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중화학공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역사 경부고속도로. 1970년 7월 7일 대한민국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60년대 정부가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최대 당면 과제였던 산업화를 위한 육로수송체계의 전면적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국토 종단의 대동맥이었습니다. 끈질긴 집념과 노력으로 2년 5개월 만에 완공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성공적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가난을 물리친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사회적 경제적 빈곤을 타파하고 잘 사는 마을,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식개혁과 사회구조 개선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 새마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어우러진 범국민 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단순히 농촌개발 사업에 그치지 않고 공장, 도시, 직장 등 한국 사회 전체의 근대화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경제대국을 향한 과학기술진흥. 박정희 대통령은 한 국가의 부흥과 발전의 원동력은 과학기술과 그것을 이용한 산업기술에 있다고 강조할 정도로 경제와 국가의 발전에 있어 무엇보다 과학기술을 중시하였던 지도자였습니다. 이 계획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 시도한 국가사업으로 오늘날 과학기술 선진화 및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원동력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주국방만이 살 길이다.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이 공식화된 것은 중화학공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화학공업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군의 현대화와 자주국방을 달성함으로써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도움일 뿐 자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였습니다. 1961년 많은 외침 속에 사라져간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1963년에는 아파도 걱정 없이 병원을 갈 수 있는 의료보험제도 도입,
1968년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국민교육헌장 선포를 하였습니다. 건국 이후 최초의 해외 파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군의 첫 해외 파병인 베트남 파병은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자유수호를 위한 도의적 책임과 정의감의 일환이었고, 또한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자유우방국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국군은 미국의 동반자 위치로 지위가 상승하였습니다. 평화통일의 비전.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한 특별 성명으로 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고도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식 아래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에 반하여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해서라면 북한을 포용하는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선언한 것입니다. 제3전시실.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기간 겪었던 숱한 비판과 시련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대통령 내외분을 위한 추모 공간과 생전 흔적,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유물을 만나볼 수 있으며,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 있도록 집무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비판과 시련.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재임 기간은 비판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난관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집념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추모실에 들어서면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밀려오지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가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두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기부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기부도 조금 하시면 기념관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에 대한 흔적들을 당시 사진과 유품 등을 통해 만나볼 수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사용했던 집무실을 통해 소박하고 인간적인 대통령의 참모습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전시실을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의 6,737일간의 여정에서 이름을 딴 뮤지엄샵과 카페가 있으며, 카페 맞은편에는 박정희 도서관과 어깨동무 어린이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느낀 역사의 중요성을 잊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과 함께 국가의 발전과 후대를 위해 노력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